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람도 심하게 불고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 춥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문태준 시인의 나의 삶, 나의 시 그 두 번째 이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망실. 문태준. 무덤 위에 불이 돋으니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아요. 오늘은 무덤가에 제비꽃이 피었어요. 나뭇가지에서는 산새 소리가 서쪽 하늘로 희우동하게 휘어져 나가요. 양지의 이마가 더욱 빛나요. 내게 당신은 점점 건조해져요. 무덤 위에 풀이 해마다 새로이 돋고 나는 무덤 위에 돋은 당신의 구체적인 몸을 한 바구니 담아가니 이제 이 무덤에는 아마도 당신이 없을 거예요. 네, 좋습니다. 이게 지금 창비인가요? 창비 13년 겨울호에 발표됐던 그런가요? 망실이라는 시? 예, 망실이라는 시. 근데 참 제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망실이라고 하는 제목이나 내용도 물론 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시는 본인이 생각하실 때 시인께서. 이 시는 사실은 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서울에 와서 큰 병원에 치료를 받으셨어요. 예.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예. 그래서 항암 하시러 이제 오셔야 되니까 김천서 아버지랑 같이 이제 오시죠. 기차를 타고 오시면 이제 서울역에 제가 나가서 모시고 이제 강남에 있는 큰 병원을 모시고 가서 항암 받고 다시 뭐 식사를 더 모시고 그리고 이제 서울역에 다시 또 이제 모시거나 저희 집에 또 모셔가서 주무시고 내려가시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병원에 모셨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갈 때 차에서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봄날이었는데 어느 날 그 밭에 봄나무를 뜯으러 갔는데 풀이 돋는 걸 보고 새로 이제 봄이 와서 풀이 돋은 걸 보고 그걸 보고 이제 봄날 오후 내내 우셨다는 거예요. 앉아서 주저앉아가지고 그러면서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생각이 나셨던 거죠. 그래서 봄의 풀은 다시 이렇게 살아서 돌아오는데 새로 돋는데 아버지는 왜 돌아가셔서 다시 오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시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무덤에 풀이 돋는 얘기, 여기 이 무덤에 새로 돋은 이 봄풀은 당신의 몸과 마음으로부터 생겨난 것인데 이것을 내가 다 오늘 바구니에 담아가니 이 무덤에는 당신은 아마 없을 것이다. 내가 당신을 다 모셔간다 이런 뜻도 되고요. 당신은 이제
이 무덤에 있지 않는다. 이 무덤에 계시지 마세요.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젊은 사람들은 그런 느끼지 못할 텐데 봄날에 이제 꽃이 피었다든가 이런 그 꽃을 바라보면서 내년에도 내가 저 꽃을 다시 볼 수 있을까라고 네. 하는 일종의 그런 쓸쓸함을 이렇게 가질 텐데 여기 보면 무덤 위에 풀이 돋으니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 같다라고 하는 일종의 글쎄요 떠나고 돌아오고 낡은 것은 가고 다시 새 것이 들어오고 이런 데 대한 강렬한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바램 기다림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문신에게는 외할아버지 네,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네, 되시는 네. 거죠. 외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이런 거. 외할아버지께서 저희 옆 동네 이렇게 사셨어요. 그러세요. 네, 예, 옆 아까 동네 예. 사시다가 나중에 이제 대구 그 만촌동이라는 곳에 가셔서 그 외삼촌하고 같이 양계장을 하셨었는데, 네, 외할아버지도 아주 선하신 분이셨죠. 네, 손재주도 많으셨던 분이고,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들도 가끔 이제 어머니께서 들려주시곤 하는데 먼저 여쭤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한테도 이제 애틋하게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에게도 또 어머니가 계시고 어머니에게 또 아버지도 계시고 그 애틋한 얘기를 자꾸 여쭤보지는 못하겠어요. 그냥 이제 근데 무심코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으로 한두 마디 하실 때 이렇게 들어보는데 이 오고 가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많이 들게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객지에 나가서 사시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동네로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또 많았어요. 그래서 일요일이나 이럴 때는 상여가 동네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네, 직접 상여를 만들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영구차라고 그랬는데 그런 차가 이렇게 망자를 모시고 오면 동네 형들이 꽃상여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메고 이제 산으로 가는 거죠. 깊은 산으로 가서 그분을 이제 무덤을 만들어서 보내는 건데 그럴 때 이제 아버지께서는 묘를 파셨어요. 아침에 일찍 가셔서 이제 묘를 파고 그거로 이제 벌이도 하시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런 풍경들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기도 봐서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다시 또 어딘가로 가는 그러니까 생멸이죠. 생멸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아주 많이 보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마 제 시에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제가 또 이제 크게 아픈 적이 또 있고 해서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청소년기에 아주 강렬한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 몸이 이 세계를 떠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받았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세계로부터 몸과 마음이 떠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이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좀 각별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전부 다 연구차니 이렇게 해서 장례 풍속이 많이 바뀌었죠. 현대적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저도 역시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릴 때죠. 초등학교 아직 다니지 않을 취학하기 전에
그때 이렇게 보면 좀 애가 찌질을 했어요. 저는 역시. 네. 근데 이제 그 담벼락 같은데 이렇게 길에서 저 멀리 그 상녀가 이렇게 집 앞에서 지나갔거든요. 백열사로 이렇게 네. 간다든가. 그럼 그런 광경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봄날에 아까 이제 꽃상녀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아련하게 거기 들리는 요령 소리와 상도꾼들의 그 상여 메고 가는 소리와 그다음에 그 꽃상녀에서 나풀거리면서 이렇게 반짝거리는 그 빛들이 굉장히 저는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게 네. 아련하게 그 슬프면서 아름다운 이 취약도 하기 전 그 기억이거든요. 네. 그런 기억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태도는 다양한데 어떤 사람은 뭐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공포를 갖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어릴 때 체험이 아주 독특한 제 나름대로 정성스를 갖게 해서 여기 이제 문태준 시인의 망실이라든가 또 다 여타의 시에 보면 죽음의 얘기, 그다음에 무덤의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네. 참 많이 노래되고 있거든요. 저로서는 굉장히 그 편안합니다. 문시의 네, 그 네. 시적 바탕이 네. 굉장히 편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고요. 그렇습니다. 그 아까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뭐 완고하시고 강직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자식 교육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이제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계셨겠죠. 그래서 이제 더 남들보다 더 엄하게 이렇게 키우셨을 테고. 네. 어머니는 지금 신식 교육, 뭐 요즘식 교육을 받았으면 아주 야무지게 뭔가를 좀 하셨을 분 같아요. 네, 세상에서. 예, 세상에 나가서 대중들을 만나면서 뭔가를 좀 하셨을 법한 아주 꼼꼼하시고 정확하신 분이죠. 강단이 있으신 분이군요. 네네네. 그리고 네. 허투루 하지 않고 약속을 하시면 꼭 그거를 이제 매듭을 지으시고, 네. 그리고 끝을 잘 마무리하는 걸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네. 예. 단단하게 해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 네. 뭐 그게 이제 결과가 좋아야 된다 이런 말씀보다는 하는 동안에 네가 이렇게 성심껏 해라 이런 마음을 다해서 네네네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리고 또 이렇게 공부를 그 시대에는 많이 할 수가 없으셨지만 맞습니다. 제 생각에 보면 기억력이라든지 아주 명민하신 분 같아요. 예. 뭐 그런 기회는 어머니께서 갖지는 못했지만 좀 가까이서 보면 뭔가를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기억해내는 부분이라든지, 네, 그리고 말씀하시는 당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방식이라든지, 일을 추진하는 추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좀 평범하지 않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네. 뭐 우리 경상도 말로 그런 말이 단디해라 뭐 그거 혹시 아셨구만. 네. 그런 얘기 하죠. 예. 부모님들이 늘 이제 그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뭐 무슨 어설프잖아요. 네. 자식들이 하는 일이 늘 마음에 안 들고 또 위태위태하고 불안하고 예. 그럴 때마다 이제 부모님들이 그 자식들에게 그 얘기를 단디해라. 네. 저는 아직도 그 말이 굉장히 제 가슴속에 이렇게 있어서 아까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좀 단단해라 뭐든지 이렇게 허투루 하지 좀 말아라 네, 뭐 이런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맞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그릇을 씻는다든지 빨래를 한다든지 이럴 때 이렇게 좀 깨끗하게 우리가 청소를 깨끗하게 한다, 설거지를 깨끗하게 한다, 그릇을 깨끗하게 씻는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매사에 뭔가를 좀 깨끗하게 처리하려는 그 하셨던 분이 어머니가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한 편을 더 감상을 하고요. 오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 문태준. 돌아와 나흘을 메어놓고 살다.
구불구불한 산길에게 자꾸 빠져들다. 조승달과 새와 높게 어울리다. 소와 하룻밤새 게으르게 눕다. 닭들에게 마당을 꾸었으다. 해질 무렵까지 말뚝에 묶어놓고 나를 풀밭을 염소에게 맡기다. 울 아래 분꽃 곁에 벌을 데려오다. 엉클어진 수풀에서 나온 뱀을 따르며 길게 슬퍼하다. 조용한 때에 샘이 솟는 곳에 앉아 웃다. 이들과 주민이 되어 살다. 귀휴. 뭐 아주 좋습니다. 제목이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그 제목인데 요 시에 대해서도 조금 네.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제 저는 시골에 아버지 어머니가 시골집에 계시니까 가서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자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 이제 근년에는 그런 생각이 좀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꼭 때가 돼서 시골에 가지 말고 예를 들면 금요일 날 밤이라도 일을 마치면 일을 마치고 그냥 밤기차를 타고 시골에 가서 하루 자고 토요일 날 오후라도 또 일이 있으면 올라오고 좀 자주 좀 내려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냥 기차를 표를 끊어서 이렇게 내려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데 잠깐씩 들러서 이렇게 하룻밤 이틀밤 이렇게 자고 오는 것이 되게 좀 뭔가를 좀 회복시키는 느낌 같은 걸 많이 받게 되고 또 뭔가 간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뭔가를 좀 얘기거리를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그냥 제가 시쓰는 걸 굉장히 응원해 주십니다. 좋아하시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동네에서 벌어진 일이라든지 당신이 가꾼 어떤 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걸 좋아하셔요. 그래서 뭐 새로운 무순이 싹이 텄다든지 뭔가 이렇게 좀 씨앗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라든지 성장하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보면 저한테 자꾸 이렇게 뭔가를 좀 보여주시려고 그러죠. 그래서 가서 지내는 동안에 시를 만나게 되는 경우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시골에 가면 저는 혼자 이렇게 산책도 하고 어머니 모시고 또 같이 이렇게 가까운데 저수지를 갔다 온다든지 뭐 동네 길을 조금 걷는다든지 산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러는 동안에 이 시도 쓰게 된 것 같아요. 그 어느 날 내려갔다가 쉬는 동안에 본 여러 가지 풍경들에 대해서 썼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한다. 이것은 내가 주인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잖아요. 혹은 내가 저희보다는 내가 위다. 네. 내가 저희는 나를 모시는 사람이다. 네,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데 그걸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한 건데 불교에서는 상이라고 그러죠. 상, 아상이라고 그러고 뭐 문학에서는 이제 주견이라고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자아가 시적 화자가 강한 것, 뭐 자기의 생각이 아주
강한 경우들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날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동안 예를 들면 이 흙마당 집에 이 마당이 흙이 깔린 이 마당이 내가 주인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자기 집이니까. 근데 알고 보면 그 공간을 사용하는 다른 존재들, 생명 존재들이 있잖아요. 뭐 닭도 있고, 닭도 와서 모이도 먹고, 거기 사철나무 밑에서 또 벌레도 먹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예. 아 이게 공동의 재산이기도 하고 공동 소유이기도 하고 나만의 재산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생각을 조금씩 달리 해봤어요. 이 주객을 좀 바꿔보자. 예. 그런 생각으로 쓴 시가 이 귀휴라는 시입니다. 전 이걸 이렇게 보면서 뭐 전체적인 문태준 시인의 시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물화된 어떤 대상 이미지죠. 그런 것들이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두드러지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시도 역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하이데거 뭐 이런 쪽으로 좀 생소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존재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뭐 내가 있다, 이 물상으로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존재의 개념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이게 보편적인데 하이데거가 얘기하고 있는 그 존재성은 물상이 지니고 있는 어떤 속성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걸 체득한다고 그러나요? 알아듣는 것은 그 대상과 내가 나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없고 그 대상이 서로가 이렇게 물러갔을 때 만나게 되는 어떤 것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근데 이 시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이렇게 드러나 있어서 뭐 저는 제 나름대로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주체였을 때는 그 닭들이 그 논이고 있는 그 마당조차도 나는 지배적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나라고 하는 그 이 주체성이 사라졌을 때는 그들이 뭐 같이 내가 아니라 그들과 나는 하나가 된 어떤 것들을 공유하는 대상으로서 노래되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해질 무렵까지 말뚝에 묶어놓고 나를 풀밭을 염소에게 맡기다 뭐 이런 시들도 아주 감동적이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이게 현대시약 2014년 발표되셨던 것 같은데 뭐 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시적 세계에 대한 변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여쭤볼 텐데 그 최근에 어떻게 뭐 좀 변화 같은 게 좀 있나요? 시적 세계에 대해서. 글쎄 그 변화의 기미를 시쓰는 사람이 자기가 알아채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요. 이게 생각이라는 게 어느 한 시기에 갑자기 이렇게 전변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매일매일 살다 보면서 조금씩 입장과 생각들과 세계를 바라보는 눈 같은 것들이 조금씩 바뀌는 거잖아요. 아주 미세하게 보이지 않듯이 우리가 나이 든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미세하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작품 세계가 넓고 작품 세계가 진정되는 것 또한 그렇다는 거죠. 다만 삶이라든지 내가 경험한 것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 시적인 신호들을 받을 뿐인데 몇 년 사이를 이렇게 두고 보면 관계에 대한 해석 같은 것을 좀 관계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나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 나라는 생각 이런 것들 아상이라는 것 나라고 집착하는 생각 이런 것들을 좀 뒤로 물리는
물려보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연습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독단적인 존재인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도움받는 존재이고 내가 누군가와 주고받는 존재이고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에게 원인이 되기도 하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결과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네, 서로가 인과를 서로 제공한다는 인과를 주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곧 나는 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인간이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 이런 것들이 좀 허물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시에다가 여러 편에 걸쳐서 좀 펼쳐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보면 그 시인마다 이제 다 특성을 갖고 있어서 시작하는 과정이 다 다를 텐데요. 문대준 시인을 이렇게 보면 내적인 그 세계,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의 바탕이 제 양반은 무슨 화수금을 갖고 있나, 포도 끝이 없는 그런 어떤 세계가 늘 어디에서 나올까, 저게 이런 그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시를 이렇게 쓰실 때는 늘 메모하거나 이렇게 좀 메모하거나 이렇게 그런 작업들은 다 누구나 다 시 쓰시는 분들이 하실 거예요. 예. 근데 좀 예민한 구석이 없잖아 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뭔가 그래서 나에게 왔다가 사라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은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장면 배웅의 한 장면이라고 그럴 때도 누군가가 이렇게 대구 같은 데서 이제 방학이 되면 사촌 형이라든지 사촌 누나들이 온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겨울 방학 그 한 보름이나 이 기간 동안에 막 어울려서 썰매도 타고 그렇게 막 한 이불을 덮으면서 지내다가 떠난단 말이죠. 방학을 이제 끝날 때쯤 되면 같이 밥도 먹고 한 이불 덮고 자다가 근데 그런 떠나보낼 때 좀 굉장히 예민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사촌 형들이나 누나 갈 때 그냥 이제 가는데 저는 남아서 보일 그 가는 모습이 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성격에도 영향이 좀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하고 이렇게 가다가 그 사람이 나로부터 떠나가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동안이 시간의 몸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시간이 보여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시간이 경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 그 자체가 시간의 한 몸이다, 시간이 몸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저기서부터 이렇게 나에게 와서 머물렀다가 떠나가는 그런 시간의 처음과 만남이 생기는 처음으로부터 사라지는 그때까지의 어떤 과정. 한 과정 이런 것을 특별하게 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없잖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